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분의 악명을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살다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많고, 저런 사람이 여태껏 서울대 교수를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는 사실에 경악한 분들도 많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추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그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 조 전 장관에게 대체 양심이란 건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언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130억 원이 넘는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권자인 한국자산공사 캠코의 거듭된 빚 독촉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명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웅동학원에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거나 페이스북 등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저런 짓을 하기 전에 빚부터 갚지 그러십니까?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건 씨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제3자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면 채권자인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명령도 내렸는데요. 이는 나랏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까지 130억 원에 이르는데, 이 거액의 빚을 갚지도 않은 채 그저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들의 채무 미이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캠코는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통화시도 2회, 거주지 확인 1회, 우편 안내 10회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캠코는 박 이사장과 동생 조 씨에 대한 통화 연결이 실패한 사유를 번호 없음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일가족이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웅동학원 측이 개인 정보라며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회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전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빚을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캠코의 채권 회수, 채무 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 변제 독촉, 재산 조사, 상한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인 조변현 씨는 캠코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차례씩 통화하고서는 학교 부지를 매각 추진 중이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자고 답했고, 모친인 박 이사장도 2014년 5월 캠코와의 전화 통화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캠코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박 이사장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바로 박 이사장이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지난 2014년 12월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남 조건 씨와 이혼한 전 둘째 며느리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댄 사람은 다름 아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라고 합니다. 압류 회피 목적으로 전 며느리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둘째 며느리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내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명했는데요. 말하자면 해당 빌라의 실소유자는 박 이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캠코는 해운대 빌라의 차명 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들 일가족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한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조국 장관 일가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저분들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용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웅동학원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이사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조 전 장관님, 이번에도 거짓말 하신 겁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면 애초에 하지나 마시던가요. 실제로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보통 사람이라면 130억이 넘는 나랏빚을 먹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들 일가족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며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가진 웅동학원 관계자 역시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로만 그런다, 너무 뻔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1심 판결이 나면 웅동학원 업무에서 손을 떼지 않겠나 싶다고 한 가닥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쯤 되면 이분들은 대체 그 끝은 어디인지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나랏빚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잘라 먹을 수 있는 저런 뻔뻔함을 보니 저 집안은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나랏돈을 이렇게 먹튀한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을 텐데, 저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길래 나랏돈을 이렇게 도둑질 하다시피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재단 관계자들과 재단에 고용되어 일하는 교직원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저런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이사장 일가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대체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저 사람들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제 아들이 만일 웅동중학교에 다닌다면 전 작년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조 전 장관의 아버지와 어머니부터가 저렇게 나랏돈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잘라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런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조 전 장관 형제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조민 씨와 조원 씨 남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저 사람들이 스스로 빚을 갚는 것은 틀린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환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이번 정부 치하의 법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